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음식료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료 산업은 경기 방어 산업으로 최근 경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음식료 산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이경신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2023년 음식료 산업은 지금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전망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22년 하반기 지금은 방어주와 리오프닝 중심의 그런 흐름으로 음식료에 대한 관심이 좀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원가가 좀 올라가는 구간이지만 가격 인상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반기는 실질적으로 22년 하반기와 흐름은 유사합니다. 원가 부담은 일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민감도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가격 인상이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걸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효과가 유효합니다. 여기에 물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식과 외식에 좀 상이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견조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이 아직까지는 좀 YY로 플러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플러스 효과가 나는 수출업체 중심의 그런 음식료 업체들이 좀 부각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하반기로 가면 제가 그래프를 두 가지로 그려놨습니다. 사실상 하반기는 원가 부담이 좀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곡물가도 내려오고 환율 부담도 내려옵니다. 다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 에 연동이 되는 가격이나 Q에 대한 변수가 조금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소비 침체 우려가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탑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원가가 내려옴에 따라서 판관비가 좀 올라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한다면 23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흐름이 좀 나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원가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최근 음식료 산업에서의 화두는 곡물 가격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곡물 가격과 원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이 환율 부분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0년 이후에 원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 4번에 원재료 평균 스프레드 방향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그래프 자체의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방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PPI와 원재료의 그 차이가 줄어든다. 즉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마진 축소 구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곡물가가 20년 하반기부터 내려왔고 환율이 최근에 좀 더 변동성을 확대했기 때문에 22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하반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 요인이 커졌습니다. 곡물 가격은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시차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1분기까지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도 아무래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레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원재료는 실질적으로 부담 요인이 지속되는 건 23년 상반기까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그림 5번을 보시면 환율은 보통 음식료는 YY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환율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가 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3년 연간 환율 추정치가 22년 대비 한 3% 정도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YOY로 봤을 때 23년 상반기는 22년 상반기가 한 1,200원 초반이었던 거 감안을 한다면 환율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YOY 플러스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아무래도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아서 외화 환산으로 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커지는 업체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한 16% 정도 YOY 플러스 효과가 났기 때문에
현지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만 보였어도 2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는 플러스 효과를 좀 냈습니다. 이런 효과는 적어도 23년 상반기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원가 부담이 높고 오히려 수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정말 내수 산업이고 원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부담은 적어도 23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이제 하반기 이제 파란색 점선 박스를 보시면 환율은 하반기 갈수록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4분기 내려오는 폭이 좀 커지는데요. 아까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거와 반대로 실질적으로 현지 성장률이 10% 이상 나오더라도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이게 거의 플랫하거나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오리온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지 성장률이 30에서 5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 부담이 높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원가 부담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수요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곡물과는 이제 좀 안정 추세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기존에는 원가 부담이 높아서 소외받았던 작은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가 좀 스크리닝을 해서 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은 완만히 좀 우하향 흐름을 전망하시고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원가 부담이 축소될 수 있다. 아무래도 마진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음식료 업체들이 이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2023년에도 가격 인상은 유효할까요? 그리고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침체 우려가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 6번을 보시면 이거 PPI 성장률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PPI 총지수 성장률은 음식료 성장률 대비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유가 하락과 약간 일부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따로 통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원가 부담이라는 명분도 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 추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해서 물량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식이랑 이제 내식에 대해서 소비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일단 외식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소비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림 7번에서 보이는 이 생산 지수는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좀 그 밑에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안 좋다. 100포인트 이상이면 좀 개선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리오프닝은 됐지만 완전히 마스크를 벗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대외 변수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5월달 이후의 리오프닝 이 효과는 23년 상반기까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추가로 이제 더 오프닝이 할 수 있는 좀 범주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식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계속 우상향 흐름으로 개선되는 모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식자재 유통이나 이런 쪽은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을 다 이제 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은 B2C 부분,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소비하거나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데 가격 인상이라는 게 무한정 인상을 하기에는 이제 소비자 임계치가 어디 있느냐를 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 8번과 그림 9번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8번은 가구당 월 평균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가구당 소비 지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질 소비 증감률, 물가
변수를 고려를 한 실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많이 하기 시작한 21년부터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마이너스 폭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지금 주목하실 부분은 명목 소비 지출 증감률이 이 2분기 이후에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일부 외식으로 넘어간 이슈도 있지만 지금 비소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에도 이런 영향이 좀 미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림 9번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식료품 비주류 음료와 외식비까지 합친 소비 지출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명목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일부 지속을 하지만 물가 변수를 고려한 실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라는 요소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음식료 회사들은 Q가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좀 리스크 요인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란 요인은 지금까지 가격 인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 저는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라기보단 23년 상반기는 가격 인상을 했던 부분에 대한 안착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그림 8번, 그림 9번에서 소비 지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좀 불황에 관련된 소비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 인상이 추가적으로 되지 않고 소비 침체 때문에 이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선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10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원가 부담은 하락 추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과 곡물가에 대해서는 좀 이런 등락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판관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는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라인이 매출액이 막혀버리면 원가 부담이 조금 내려오는 상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업체들의 전략은 판관비를 늘려서 매출을 조금 더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기존에 좀 많았기 때문에 판관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가격 인상이 안착되는 구간으로 내년에 보시는 거고요. 내부 소비가 위축될 경우에 판관비가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게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2023년 음식료 산업 내에서 탑픽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탑픽 말씀드리면 화면의 표 1번에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 이제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이 다르다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1번에 지금 23년 상반기는 22년의 하반기 흐름과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을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업체 그리고 소형주보단 대형주 업체, 리오프닝에 연관된 업체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견조하고 주가 퍼포먼스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픽을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에서는 오리온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요. 해외 비중도 높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원가 부담에 대해서 판관비 조절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상쇄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세 가지 업체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이나 신제품 관련된 수요 때문에 이제 23년까지도 실적이 견조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롯데칠성이 당연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롯데칠성은 최근에 세로라는 소주 신제품이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MS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좀 더 견조해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황 소비와 좀 연동을 해서 농심 같은 경우는 좀 불황 소비 연동된 라면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가격 인상 관련된 선수요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라면 수요가 좀 견조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50%의 성장률이 나왔는데 환율 효과를 제외한 25%의 성장에서도 물량 효과가 적어도 10%대 후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불황 관련된 소비가 국내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글로벌로 봐서도 사실 라면이란 카테고리는 좀 견조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무래도 식자재 유통 업체에서도 이제 픽이 필요한데 이 측면에서는 CJ 프레시웨이가 계속 눈에 띄고요. 식자재 업체들 중에서 프레시웨이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가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임을 감안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외식 비중이 낮은 식자재 유통만 하는 이게 메인인 업체를 선별을 하는 게 좀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고 성장 가시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음식료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상황을 고려한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경신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